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이신 김명수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수 네. 회계사입니다. 자, 부동산 전문 회계사로서 오늘 공시가격 1억 원의 아파트, 조금 싼 아파트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싼 아파트 살려고 사는 사람, 투자하려고 사는 사람, 세금이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세금 관련 이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주제 웹툰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대리 얘기 들었어? 세무팀의 신대리 말이야. 6개월 전에 산 아파트가 엄청 올랐대. 신대리 원래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언제 또 한 채를 더 샀대? 동기는 벌써 집이 2채인데 나대리도 분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과장님, 요새 다주택자들 세금 강화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세금 내면 남는 것도 없을 거예요. 듣자니 최근에 산 아파트는 1억 원이 안 돼서 중과세음료도 없다던데. 나도 이참에 좀 알아볼까? 살 때만 세금 내나요? 팔 때도 양도세도 있지. 종합부동산세도 더 내야 되지. 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그래서 나대리는 여지껏 집이 없는 거야? 왜 이러세요, 과장님? 전 욕심 안 부리고 10채 안 부러운 한 채 사려고 준비 중이라고요. 회계사님 지금 보니까 웹툰 보니까 네. 공시가 1억 원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가 지금 안 되니까 이게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작년에 투자가 좀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네. 최근 정부가 왜 다주택자들 굉장히 세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다주택자가 현재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최고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의 취득세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세법상 양도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양도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 효과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세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세금도 고려하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투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가정해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을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중과입니다. 기존의 1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세법상 기본 공제액이 줄어들고 세율도 2배 이상 커져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집을 살 경우 그 가격에 관계없이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 종부세 차이가 얼마나 나게 될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서울의 공시가격 14억 원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추가로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변동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산출세액이 18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매우 크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상승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줄어들고 세율도 2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이런 종합부동산세 증감 효과를 반드시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니까 이 종부세 차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혜택을 본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중과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하더라도 취득세가 또 중과되는 경우 있다면서요. 어떤 경우예요? 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정비구역. 네.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예.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국토부의 토지임을 통해서 정비구역 여부를 확인하라 그런 얘기죠. 네. 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방금 얘기한 이제 취득세 말씀해 주셨고 보유할 때 종부세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팔 때도 세금이 있잖아요. 그때 네. 세금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매도할 때도 이제 중과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경우에 따라 중과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2년 뒤에 매도할 때 중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예. 지금 표를 보시면은 중과 여부에 따라 무려 2,2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매도 시에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미리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네. 중과되는 거 기본세율 지금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러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말씀하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도할 때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에만이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네. 그 세 가지 조건은 예. 첫 번째로 매도할 때 매도 시점에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에 있다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만 보유한 상황에서 매도하는 주택이 매도하는 시점에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면 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에 소재하거나 군, 읍, 면 지역에 소재하면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보유한 상황이면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중과 대상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매도할 때 매도 시점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준이 매도 시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됐더라도 매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버려서 중과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팔고 나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집의 양도세는 1주택 기준으로 되는 건 언제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네, 기존 주택에도 예.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네, 공시가격 1억 원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자가 되었다가 예. 1주택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추가로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그러니까 집을 팔고 나서 그때부터 2년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산 시점에 관계없이 맞습니다. 팔고 난 이후 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라고 해서 투자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많네요. 혹시 뭐 돈 벌 욕심에 투자하려다가 세금만 더 낼 수도 있겠어요. 네, 제가 주의해야 할 점 위주로 네. 말씀드려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예. 네, 이러한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법인을 통한 단기 매도의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통한 매도? 그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본인이 예.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의 주주가 돼서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법인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법인은 별도의 인격을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수와 분리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세율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 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최고 77%의 양도세율이 부과됩니다. 예. 그런데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예. 33% 세율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법인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단기에 매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법인 투자 시 단기에 매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 바로 종합부동산세 때문인데요. 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네, 또한 세율도
개인보다 높은 세율로 단일 세율이 부과돼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예.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년 6월 1일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피하시는 단기 투자의 방식이 유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6월 1일이 종부세 기준일이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네. 그런데 작년에 왜 정부에서 이렇게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법인 주택 투자 문제 없을까요? 네, 사실 이미 국회에 이 법인으로 주택을 투자할 때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인으로 주택 투자할 때의 장점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세법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이 지금 국회에 있으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공시가 1억 원이 아파트 투자할 때 그에 따른 세금 관련 문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공시가격 1억 원이더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취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돼서 기존 대비 종부세가 많이 증가하게 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도할 때는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기존 주택의 양도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인을 통한 단기 매도의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시가 1억 원이 아파트 투자할 때 세금 관련 주의할 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무 전문 김명수 회계사였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